먹을 수도 있지. 안 먹었잖아. 야, 씨, 밥 먹으면 안 되냐? 또 먹는다며 나한테. 어? 아, 먹을 수도 내가 있지. 아니 친구끼리, 그때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른 어. 애랑 가라고 땡겼어. 친구끼리 밥 먹을 수도 있지. 안 먹었어요. 이대성이랑 먹었어요. 걔랑 먹고 분식이랑 시켰다고? 자, 난 다른 애랑 먹었어요. 일단은 앞부분은 저기 순열법 개념 설명 싹 해주고, 그다음 유형 문제 좀 다 풀고요.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자고. 자, 단원의 이름은 이제 순열이죠. 그쵸? 순열이 뭐지? 순열, 뜻이 뭐니? 줄 세우는. 그쵸, 줄 세우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순열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r개를 고를 때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데 순서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순서를 생각하면서 중복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생각하면서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이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보통 NPR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 P자를 쓰는 그 뜻은 뭐냐면은 순열의 약자야. 그래서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인가 그래. 앞글자가 P라서 그래서 NPR로 쓰는데, 요 뜻 자체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고 중복은 안 되면서 r개로 고르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나타내요. 자, 계산을 하는 방법은, 제 계산을 하는 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속된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숫자가 r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게 바로 순열. 간단한 예를 좀 잡아보자. 이그젠플을 좀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7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7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이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7개의 숫자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2개를 골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두 박스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박스에다 숫자를 하나 놓고 두 번째 박스에도 숫자를 하나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7개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첫 번째 박스랑은 달라지니까 경우의 수가 6가지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7P3이다 그러면은 박스를 3칸을 그립니다. 3칸을 그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박스에다가 이제 숫자를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7P3이니까 7, 6,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순열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r개를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7P4다 그러면 4개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요 4칸짜리 박스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765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이제 점점 커지죠. 만약에 7P5다라고 하면은 5칸짜리 박스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76, 5, 4,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괜찮니? 이런 게 순열이야. 그래서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순열 다음에 너네도 알겠지만 이제 조합이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순열에서 조합적으로 넘어가려면은 요 순열을 수식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팩토리얼 형태로 쓸 수가 있어야 돼서 요거를 팩토리얼 형태로 바꾸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만약에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7 곱하기 6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5, 4, 3들 하나를 붙인다라고 상상을 해봐. 이렇게 7 곱하기 6을. 그럼 당연히 분모에도 이거 설명이 이해가 돼? 5, 4, 3들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수녀를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7 곱하기 6 곱하기 5야. 얘를 내가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7, 6, 5는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뒷부분에다가 4, 3 둘 하나를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4, 3 둘 하나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팩토리얼로 바꾼다 손 치면 얘는 400분의 7팩.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좀 보여주면은 자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계속 따라와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 이건데 여기 뒷부분에다가 여기 빨간색을 더 추가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자, 빨간색을 추가로 붙여. 이렇게 길게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을 추가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잘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수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 눈에 좀 들어와?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 불러봐 한번. n팩이야? 분모는 뭐가 되니? n-r팩이죠. 그래서 요 수녀를 팩토리얼의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게 수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요런 팩토리얼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얘는 7p2잖아. 근데 5팩분의 7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거 괜찮아? 여기가 7팩 나오고 7-3팩.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수녀를 이렇게 팩토리얼의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사실 계산을 할 때는 이거 절대 안 씁니다. 계산할 때 팩토리얼 안 씁니다. 계산할 때는 아닌데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 계산은 항상 이렇게 계산해.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팩토리얼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순열 다음에 조합이 나와. 그래서 조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합 때문에 그래요. 순열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안 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산할 때는 이걸로만 계산을 해요. 이게 훨씬 편해. 이거 아무도 팩토리얼로 바꿔서 계산 안 해.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간단한 성질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적어볼 건데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자. 자, MP0는 얼마가 나올까? 101. 왜 1이죠? 수식 말고 논리적으로 말해봐. 수식으로 때려놓지 말고 그냥 논리로 한번 얘기해봐. MP0은 왜 1인데?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MP0는 1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MP1은요? MP1은 얼만데? 생각을 해. MP1은 n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당연히 n가지지. 에? 아니 n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왜? 야 봐봐. 지금 여기 너네가 8명이 있잖아. 그럼 이 8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를 거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니? 8개. 그렇네. 그러니까 n이라고. 그러면 또 자 기본적인 거 MPN은 뭐가 될까요? MPN? MPN은 뭘까? MPN N팩이지. 어허이 참. 모른다. 야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거잖아. 그럼 너네들 자 봐봐. 8명 중에 8명을 골라. 근데 8명 중에 8명을 순서를 생각하면서 골라. 그렇다는 얘기는 이 8명을 한 줄로 줄을 세워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안 그러냐? 야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8명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지호를 먼저 고르고 가영이를 두 번째로 고르고 환주를 만약에 세 번째로 골랐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호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가영이가 쓰고 그 다음에 환주가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고르는 거랑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서로 똑같은 얘기지. 뭐가 이해가 안 가나?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고르는 거랑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는 거는 한 줄로 세우면 순서가 생기지 않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안 그래? 그러니까 8명 중에서 8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조합으로 고를 때는 한 가지야. 다 고르는 거니까. 근데 순열로 고를 때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n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순열은 달라요. 나중에 가면은 뭐 돌고 돌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요거 n팩까지 괜찮니? 수식으로 좀 한번 해줄까? 정 헷갈리면. 야, 뭐 npn은 여기 수식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npn 봐봐. npn은 여기가 n팩이고요. 분모가 뭐가 돼? n-n팩이지.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0팩분의 n팩이잖아. 근데 0팩은 1이거든.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 0팩은 1이라고. 그래서 그냥 n팩 나와요. 계산으로 해도. 어쨌든 요런 게 이제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이야. 설명 따라왔어? 여기까지가 순열이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기 전에 조합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나는 사실 문제 풀 때 이거 순열 안 써. 순열이는 그러니까 이 NPR이라는 기호 자체를 안 쓸 겁니다. 실전 문제 풀이에서. 왜 이거 필요가 없어요. 별 필요가 없어. 박스로 다 해결을 가능해. 박스로 치는 게 훨씬 더 빨라.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해. 그래서 이 기호 자체는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막 팩토리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조합을 위해서 순열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조합으로 넘어갈게. 잘 따라와.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순열과 조합은 차이점이 뭐니? 뭐가 다를까? 순서가 그렇죠. 순서의 유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거고요.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기를 좀 한번 해주면은, 자, 정리를 좀 해주면은 조합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골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고르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른다고. 그 다음에 물론 조합에서도 중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 고르면 안 돼. 나중에 너네 이제 또 확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확통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게 중복조합이 나오거든? 근데 이 중복조합 되면은 거기서부터 어려워져. 중복조합은 뭐냐면은 순서를 생각을 안 하는데 중복을 허락하면서 조합을 고르는 거야. 그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져. 중복조합까지 가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중복순열도 있고 중복조합도 있다. 근데 중복순열은 쉬운데 중복조합은 많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데 순서에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 조합이 영어로 이게 두 개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컴비네이토리도 되고요. 컴비네이션도 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컴비네이션인 줄 알았는데 막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컴비네이토리로도 나오고 막 그래서 어쨌든 둘 다 C죠? 그래서 NCR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순열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8명 중에서 만약에 나경이랑 환주를 골라요. 근데 순열로 고를 때는 내가 나경이를 먼저 고르고 환주를 나중에 고르는 거랑 환주를 먼저 고르고 나경이를 나중에 고르는 게 서로 다른 거거든? 왜냐면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합에서는 나경이를 먼저 고르든 환주를 먼저 고르든 필요가 없어. 둘이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비교해보면은 항상 순열이 조합보다 개수가 훨씬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조합에서는 순서에 관계가 없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일단은 순열로 골라요. 순열로 고르는데 순서에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R팩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고,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놔도 괜찮지, 차라리. 두 개는 이제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관점이 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자, 얘는 뭐냐면은 이제 순열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조합으로 일단 고른 다음에 순서를 정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설명이 이해가 돼? 조합으로 고르고 나중에 순서를 정하고, 물론 이제 얘를 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끌어왔던 거야. 팩토리얼로. 자, 바꿔볼게. 잘 따라와.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순열이잖아. 그래서 요 순열을 R팩으로 나눠준다고. 순열을. 야, 형 어디가 헷갈려? 아, 빨리 얘기해 도와줄게. 어디가 헷갈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아, 빨리 왜 빨리. 나온 거예요? 어? 네.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근데 실전 계산에서 우리가 조합을 계산할 때도 이런 공식을 잘 쓰진 않아, 사실. 그러니까 팩토리얼 자체를 안 씁니다, 나는. 조합을 계산할 때도 팩토리얼 안 써요. 예시를 좀 들어줄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8명이지? 나까지 할까? 나 포함하면 9명인데. 나까지 하자. 자, 9명이죠. 나를 포함해서. 자, 그럼 이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9명 중에서 2명을 골라요? 그럼 9명 중에서 2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순열로 골라. 순열로 고른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순열로 고르는 게 98이죠. 98이고 중복되는 경우가 2하나.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자, 9시3이에요. 9시3이면 예를 들어서 순열로 골라주고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 계산에서는 사실 이렇게는 안 쓰고요. 바로 9p3 먼저 들어가. 987 들어가. 987 들어가고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3둘 하나.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3둘 하나. 됐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제 9시4예요. 9시4면은 그럼 이번에는 좀 한 템포 빠르게 가볼까? 9시4면은 일단 순열로 골라줘. 그러니까 순서 관계없이 일단 골라. 9876. 자, 골랐어. 9876. 근데 중복되는 경우로 나눕니다. 그래서 4321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95다 그러면 9876 5가 되고요. 54 321 이렇게 돼. 됐냐? 여기까지? 괜찮니? 요건데 근데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 야, 만약에 봐봐. 지금 여기 9명 있잖아. 근데 이 9명 중에서 만약에 2명이 밖으로 나가요. 만약에 그러면 2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를 머릿속에서 막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만의 생각을 막 해봐. 그러니까 2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야? 반대로 말해봐. 7명이 남는다는 얘기죠. 야, 9명 중에서 2명이 나가는 거랑 9명 중에서 7명이 여기 남아있는 거랑 뭐 다르니? 같아.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굿시인데 사실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랑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9명 중에서 3명이 밖으로 나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9명 중에서 6명은 안쪽에 남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9C6이랑 서로 같아요. 만약에 9명 중에서 4명이 밖으로 나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9명 중에서 5명이 안에 남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9명 중에서 5명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9명 중에서 4명이 안쪽에 남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조합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잘 봐. NCR이랑 NCN 빼기 R이 서로 같습니다. 요거 설명 이해가 돼? 자, 요거 수식으로 가도 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더 편하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9명 중에서 2명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있지. 그럼 밖으로 나가는 2명 중에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9명 중에서 2명이 밖으로 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고 치자. 그럼 너네들 중에서 몇 명이 나가야 돼? 한 명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너네들 중에서도 한 명만 나가면 돼. 근데 내가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안 나가면 너네들 중에서 2명이 나가야 되지.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같아? 8C1 더하기 8C2랑 같습니다. 어때?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9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요. 그럼 너네들 중에서 1명이 추가로 나가면 되잖아. 근데 내가 안 나갈 수도 있지. 내가 안 나가면 너네들 중에서만 2명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2개를 더하는 거랑 서로 같다고요. 일반화를 금방 시켜줄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야, 9명 중에서 3명이 밖으로 나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가? 그럼 너네들 중에서 2명이 나가야 되지, 추가로.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나가요? 내가 여기 교실에 있어? 그럼 너네들 중에서만 3명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8C3을 더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지금 따라올 수 있겠어? 괜찮니? 이런 거?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이번엔 뭐 9명 중에서 4명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아이고 잘못했다. 8C3.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나가. 그럼 너네들 중에서만 4명이 나가야 되니까 8C4.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화 시킬 수도 있어, 얘들아. 이 일반화를 조금 해보면은 NCR을 이렇게 쓰는 거야. N-1C R-1 더하기 N-1CR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 별로 안 신기하니? 이런 식으로 이런 성질도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거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른다는 거지.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순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R팩만큼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응용하는 버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조합 쪽에서는 이제 분할, 분배 이쪽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야, 여기 분할, 분배까지 설명 연결해서 해도 너네 따라올 수 있겠냐? 좀 헷갈리지 않을까? 조합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요. 문제를 좀 풀다가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은 나중에 좀 해줄게. 오늘대로 한 3번째 시간 정도에 분할 분배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일단은 문제풀이로 좀 넘어갑시다. 개념은 요 정도쯤이면 되고요. 참고로 얘기해서 이번 단원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기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는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 답지에 나온 게 최선의 풀이가 아니라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풀 수 있고 조합 문제를 순열로 풀 수 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순열 자체를 안 씁니다. 문제풀이에서 순열을 안 쓰고요. 거의 안 쓸 거야. 거의 안 쓰고 웬만하면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박스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그치? 이 박스 기법으로 싹 다 풀 거야. 순열 기호를 안 써도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조합은 많이 쓸 겁니다. 왜냐면 조합은 좀 쓰면 확실히 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좀 많이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가만히 써보자. 얘들아, 근데 여기 지금 어디까지 풀어본 거야? 수열까지는 다 풀어봤어? 수열까지 푼 건 맞아? 일단은 좀 괜찮은 문제들 골라가지고 더 해보자. 순열에 있는 그 유형 문제들을 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도 좀 풀어보고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유형 문제 먼저 좀 풀어보자. 잠깐만, 이거 좀 켜고 진행을 합시다. 얘들아, 일단은 순열에 있는 그 유형 문제들 있잖아. 거기에서 그냥 좀 괜찮아 보이는 거 내가 골라서 막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네가 혹시 뭐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질문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거든?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막 괜찮아 보이는 거 다 풀어줄까? 아니면 그냥 질문하고 싶은 거 좀 많이 있어 혹시? 일단 유형 문제 먼저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별로 없나? 맨날 하는 게 없어. 일단은 내가 골라본 것들 먼저 좀 다 풀어볼게요 그냥. 좀 넘겨봐 한번. 연습 문제도 좀 골라서 풀어줄게.
좀 혼란스러울 거야 얘들아. 너네가 사실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는 해. 왜냐면은 이제 반이 바뀌잖아. 반이 바뀌고 반에 이제 막 못 보던 친구들도 막 생기고, 응? 구성원 자체도 바뀌고, 결정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바뀌자마자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중3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갈 때는 겨울부터 받아가지고 내년 5월에 가야 시험을 보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바뀌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니까 사실 되게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 이름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 보는데 이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래서 되게 뭐 성향은 둘째치고 이름도 다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험 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죠. 자, 문제풀이 하면서 적용 좀 한번 해보자. 좀 많은가 보네. 이거 뭐야? 어디서 청소년을 가져? 경기도 교육팀이셨다고. 그게 뭐냐? 뭐가? 아니 얘네 학사일정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얘네 5일 내내 놀았잖아요. 좋겠다. 수련이 3일 아니 근데 그건 방학이 줄어들겠지. 방학이 줄지 않을까? 똑같을걸요? 근데 원래 1년에 그 학교 나오는 날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응.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어 사실. 얘네 원래 수련회도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3일 동안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아 명찰이 취업 때 왔어요. 가는 거 직장하고 화목도 하면 우리 축제하는데 수련이 하고 끝이야. 우리 해 12월 달에. 선생님 뭐라는 걸까? 기대가 없어 우리 학교. 다 1월 5일. 야 그래도 확실히 학교가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복지가 진짜 좋아. 난 처음 알았는데 출산휴가 1년 있어 여자들. 그러니까 1년 동안 학교에 안 가도 급여의 한 80%가 나온대. 신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같은 데 취직해도 막 대기업이나 이렇게 좋은 데 가면은 출산휴가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와요. 한 80% 정도 나온대. 야 심지어 그런 것도 난임휴가도 있어. 심지어 처음 들어봤지. 진짜 난임휴가라는 게 있어. 한 몇 달 정도 쓸 수 있다고. 그것도 급여가 나온대. 일을 안 하는데. 긍정적으로 방학이 있잖아. 너무 좋지 않아? 학교 선생님 진짜 짱이야. 방학도 있어. 근데도 맨날 나한테 투정이다. 자기는 방학도 있는. 저희도 방학 있잖아요. 나? 1년에 며칠 있죠? 야 1년에 방학 며칠이냐? 일주일. 야, 걔 학교 선생님은 1년에 방학이 한 3달이야. 아닌가? 한 3달 되지 않아? 겨울에 한 2달 되고, 그치? 여름에 한 달 되고. 거의 한 3달 가까이 될 거라고. 근데도 나한테 쉬고 싶대.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저기 요 정도 문제는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유형 문제들을 좀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좀 더 받아줄게. 이런 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순열을 먼저 좀 해보자. 요거 좀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좀 더 받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 일단은 유형 문제 이런 거는 다 풀게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더 해봐. 자, 417번. 자, 이런 기본적인 거. 자, 기본적인 것들로 한번 해보자. 자, 우표는 이제 종류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500원을 맞춰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를 X기에 사고, Y기에 사고, Z기를 산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막 더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100X에다가 200Y에 500Z를 더해서 1,500원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적어도 하나는 산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Z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Z를 기준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Z가 1, Z가 2. 근데 Z가 3일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Z가 1이면 얘가 이제 10이 나오고, Z가 2라면 더해서 5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X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Y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사실 Y를 정하면은 X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X는 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Y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Y가 1, 2, 3, 4. Y가 5일 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Y가 1, 2. 이거밖에 안 되지. 그치? 토탈 경우의 수가 6개 나오네.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일단 요건 좀 다 풀어줄게요. 그 다음 또 질문 받고 하면 되겠지 뭐. 아 그래, 이런 것도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얘들아, 이거 혹시 기억나? 이거 3종 세트? 하도 예전에서 잘 기억 안 나지. 이거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합이랑 약수의 곱 있잖아. 그거 다 구할 수 있니? 아, 돼? 안 돼? 약수의 개수만 구할 수 있나 혹시? 약수의 합은 잘 잡나? 앞에 안 쳐야 되나? 야, 가영, 근데 내가 너 이름을 말한 건 아니야. 내가 잘 잔다는 것밖에 안 했어. 가영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할까? 지민,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아, 빨리? 난 성격이 상당히 급하단다. 성래야, 어떡하죠? 아, 어떻게 하냐고. 아는 사람. 3종 세트. 이게 마지막에 37 남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구하죠? 아이, 누구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냐? 이거 솔루션 정원이가 없으니. 완주야! 어떻게 구하니? 모르죠. 아주 당당해. 이보다도 당당할 수 없다. 나경? 어떻게 하죠? 아니 한주가 모르는데 저는 모르죠. 아니야, 한쪽은 몰라도 알 수도 있죠. 자, 야, 이거 약수의 개수 먼저 갈게요. 일단은 양의 약수만 따집니다. 음수 안 따져요. 양의 약수만 따지는데 약수의 개수는 일단은 여기 지수를 보면 돼. 그럼 여기 지수가 이제 5잖아.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예시가 1184라는 예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1184는 좀 그렇고요. 12로 갈게요. 차라리. 자, 12로 갈게. 잘 봐. 만약에 1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합이랑 약수의 곱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표를 그리는 게 좋은데, 자, 보여줄게. 잘 봐. 보여줄게. 일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은 약수가 사실 총 6개인데 일단은 써보자. 이거거든 약수가. 그래서 약수가 총 6개 나오지. 여기까지는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는 총 6개인데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서로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약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얘네들이 모든 약수지. 그래서 얘를 가로를 기준으로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가로줄을 한번 더한다고 치면 잠 좀 깨. 얘를 묶어줘. 오케이? 자, 얘를 묶습니다. 그럼 얘를 묶어주시면 너네 잠 깨라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잖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더하면요 뭐로 묶을까? 3으로 묶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3으로 묶습니다. 그럼 3으로 묶어주시면 오호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겠어? 이거로 묶는다고. 두 개를 더 할 건데 묶는단 말이야. 그럼 묶어주시면 이렇게 묶이지? 이렇게 묶이면서 오른쪽에 뭐가 남아? 1 더하기 3.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수들을 다 더하면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약수들을 다 더하면은 특히나 내년에 확통하는 친구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을 봤을 때 1, 2, 2의 제곱. 여기는 3이죠. 그래서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거 사실 무슨 합이지 이게? 야, 일주일 뒤에 가서 너네 누구한테 배웠어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무슨 합이야? 힌트. 2의 제곱 약수.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 등비수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보여야지. 오. 등비수열로 안 보여? 얘도 등비수열이잖아. 아니 숫자가 몇 개 안 써서 그런가? 아니 근데 3개밖에 안 써서 미안해. 숫자가 몇 개 없어서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 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야, 여기 적용 한번 해볼게. 이놈의 약수를 다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더하냐면 이거거든. 그럼 1 더하기 37은 별거 아닌데 여기 다 더할 거야? 진짜로? 이 정도는 진짜로 근데 이 정도는 진짜로 더하는 게 더 빨라요. 이 정도는 진짜로 더하는 게 더 빠릅니다. 진짜로 더할 수도 있지만 개수가 많아질 수 있잖아. 개수가 많아지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유 칠판이 모자라네. 야, 이 약수들을 다 곱해봐요. 3정수 다 곱해봐. 자, 이 6개를 다 곱한다고 상상해봐. 어떻게 곱할까? 진짜 6개 다 곱할래? 그 정도로 순진무구하지는 않잖아? 어떻게 곱할 거야?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들어봤니? 극과 극은 통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건 통한다고. 무슨 뜻이냐면은 커플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어? 곱셈이라고 하셔. 곱셈. 야, 봐봐. 이렇게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니?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죠? 또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서로 곱해주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듭제곱 형태라고. 자기 자신의. 그럼 자기 자신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근데 왜 3번일까? 약수의 개수의 절반이니까. 지금 약수의 개수가 정확히 6개잖아. 6개인데 약수가 6개인데 커플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커플 자체는 3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약수의 개수를 절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1184 이런 예시는 적합하지 않은 건데 만약에 여기서 약수들을 다 곱한다. 응? 다 곱한다 손 치면은 얘는 1184에 약수가 지금 12개죠. 그렇죠? 그래서 몇 승? 6주.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이거 이그젠플을 좀 낼 테니까는 지금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이그젠플을 좀 낼게요. 이런 거 좀 몇 개만 좀 연습해보자. 숫자가 좀 괜찮은 숫자 한 이 정도쯤 한번 해볼래? 36? 야 36으로 3종 섹터 한번 만들어봐. 시작. 해봐 지금 당장 36. 여기는 지우고 여기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36이랑 한 120 정도 가볼까? 120? 36이랑 그래 36이랑 120으로 가자. 자, 세 개를 다 구해봐.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합이랑 약수들의 곱까지.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하세요. 나오냐? 됐어? 자,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36이다. 그러면은 66이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개수부터 한번 해보면은 개수는 339 이렇게 나오고 약수들을 다 더한다고 치면 이거예요. 약수들의 합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수들의 곱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먼저 써. 그 다음에 이때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잖아. 홀수개라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2분의 9제곱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36이라는 게 6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분이 되니까. 우리 이제 수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만약에 120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 소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땡큐. 개수는요 4, 2,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약수들을 다 더한다 손 치면 이런 식으로 3개짜리라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만약에 약수를 다 곱해요. 자, 잘 따라와. 약수를 곱하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쓰시고요. 약수가 16개잖아. 그래서 절반만 제곱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3종 세트. 할 수 있겠어?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제품 문제 몇 개 더 풀어봅시다. 자, 이런 것도 한번 갈게요. 이런 거. 자, 지불금액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425번. 이거 쭉 다 풀어보고 추가적으로 질문 같은 거 좀 받으면서 넘어갈 테니까 일단은 몇 개 더 풀어보자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인데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완전히 다른 거다. 조심하시고요. 한번 써보자. 자, 1,000원짜리 2장. 뭐야, 저게 왜 이래? 야, 씨,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된다. 자, 그래서 5,000원짜리가 3장이고요. 만원짜리가 1장이에요. 얘들아, 이거 포인트 한번 잡아볼래? 진성?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죠? 말로 설명할 수 있니? 성래야,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니? 포인트가 뭐야? 5,000원짜리 구성되는 게 너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폐를 말이야, 화폐 단위를 최대한 쪼개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봐봐. 나이가 괜찮아, 여기 봐봐. 자, 5,0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만원짜리가 1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잘 봐. 5,000원 만들 수 있죠. 만원, 아이고, 만원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15,000원 만들 수 있지. 가능하니? 20,000원 만들 수 있고요. 25,000원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내가 5,000원짜리 3장이랑 만원짜리 1장으로 5,000원부터 25,000원까지 5,000원 단위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은 얘는 그냥 5,000원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5,000원짜리가 5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5,000원, 만원, 15,000원 이런 애들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5,000원짜리가 5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니? 근데 거기에 보면은 1,000원짜리 2장이 더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붙이는 거야. 1,000원을 붙이고 2,000원을 붙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쓸까 차라리?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내는 거에다가 이거 3가지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에다가 5,000원, 6,000원, 7,000원이 가능하다고. 만원에다가 만원, 11,000, 12,000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15,000원에다가 15,000, 16,000, 17,000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얘네들 하나마다 경우의 수가 다 3가지씩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토탈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3, 6, 7, 8 인데 18개인데 근데 이제 조심할 점이 뭐냐면은 야, 여기 답에 18이 없잖아.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돈을 안 내는 경우를 제외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멘트가 옆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한 줄 더 쓰는 게 좋거든. 근데 여기 그 얘기가 생략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을 하나 빼줍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화폐의 단위를 쪼갠다는 게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이거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야 만약에 야 이렇게 바꿔봐. 만약에 말이야 1,000원짜리가 만약에 4장이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래? 바꿔봐. 1,000원짜리가 만약에 4장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이때는 어떻게 할래요? 1,000원짜리가 4장이면. 자 생각을 해봐. 1,000원짜리가 4장이면 어떻게 할래?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도 섞어줘? 1,000원짜리가 4장이면 어떻게 할 거야? 지폐의 단위를 쪼갠다고. 자 봐봐. 지금 1,000원이 4장이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1,000, 2,000, 3,000, 4,000 가능하지? 야 이거 지금 합쳐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1,000, 2,000, 3,000, 4,000 당연히 가능하고요. 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애들이 다 가능하다고. 쭉쭉쭉 가다가 이게 돈이 지금 15,000원에다가 19,000원이지.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9,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가능한 거잖아. 이거 10,000원짜리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1,000원부터 19,000원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1,000원짜리 자체가 19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명을 지금 따라오겠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4장이랑 5,000원짜리 3장이 있으면은 1,000원 단위로 만들 수 있잖아.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가능하지? 얘 한 장 들고 오면 되니까. 근데 6,000원도 되지 않아? 이거 한 장에 이거 한 장이면 6,000원이잖아. 근데 이거 하나에 이거 두 개면 7,000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에 19,000원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원짜리가 그냥 19장 있는 거네.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지. 1,000원부터 19,000원인데 맥시멈 29,000원까지 가능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1,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000원부터 29,000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냥 1,000원짜리가 29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화폐의 단위를 쪼개는 게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오늘 다들 피곤하냐? 애들이 이제 상태가 마시는데. 애들 다 상태가 마시겠어.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애들이 다 요즘에 노는 주간인가? 영국도 축제하고 저기 수성구 놀러가고 또 뭐야? 천천만 안 놀아요. 천천만. 천천만 안 놀아? 아우 천천히 바른 학교네. 아이 됐죠? 여기까지는. 자 일단은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요거 연결해서 문제 좀 더 풀어주고요. 질문할 거 좀 많이 있니 혹시? 순열 단원에서? 질문 별로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합시다. 놀라 왜? 그냥 뭐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 연극. 야 진성이랑 나경이랑 계속 같이 갈 거니까 가서도 잘 지내요. 안 돼요. 진성이 너무 공부 잘해서 안 돼요. 어? 진성아 나경이 케어 좀 해줘.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하자. 지금 시간 많은데 다른 겁니다. 아무도 안 해주셔. 아니 다른 반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다른 반 이렇게 조용하지? 다른 거. 끝났어. 좀 쌤, 쉬었다. 부탁하지 마. 나는 안 되는 거 할걸? 뭘? 우리 이거 자유교육 거든요. 엥? 자율교육 과정인데 왜 놀러 가 학교에서? 그냥 가자. 그래서 이거 그걸걸? 학교 7교시 할걸? 자율교육 과정 그거 그냥 교과가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 같아. 현주야 나와봐.
아니 이과랑 필요 없어. 뭐야 이거? 학종 아니야? 학종이면 필요하지 않아? 학종이어도 이거 4등급 이상만 나오면 될걸? 수사는 필요 없어. 그냥 난 등급서 사는 거야 국자는. 재미없어. 우리 정치밖에 안 내. 너 선택 탐구 뭐 했어? 사탐 3개. 와, 탐색. 저건 완전 문과기 때문에. 모라지 했는데. 저도 몰라. 물리 왜 함? 물리해야지. 물리가 대학 갈 때 개꿀이고 지구과학은 날먹이고 화학은 어쩔 수 없고. 물리 왜 함 진짜 이미. 물리 두 반이야. 그죠? 어? 물리 두 반이야. 두 번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쁘죠. 아 인정. 그럼 되지. 그럼 지구 있으면 할머니. 아 정법, 윤사, 다 동아시아사. 할머니인데 유일한 여자인데 나 근데 제일 젊고 제일 이쁘죠. 이제 동아시아사, 정법, 윤사 했는데 이건 뭐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중국어는 1등급 맞습니다. 중국어 했어. 중국인가 신기긴 했어. 아, 나 중국어 했는데. 중국어 했어? 일본? 그 애니 보는 애들 무서워가지고. 그니까 내가 애니 좋아서. 일본어 진짜 애니 보는 애들이 너무 셀 것 같아서. 나 일본어 좋아해. 우리 광고 애니 많이 했어. 봤어. 중국어. 너무 중국어 안 하니까. 맞아 중국 안 해가지고 한 광고 있잖아 10명 중국어. 우리도 그 광고하긴 했는데. 니 일본어 있냐? 음. 니 찌아오什么 왠지 이런 거 배우겠지. 뭐 찌아오 찐마 이런 거 하겠지. 나 중학교 같은 때 거 중국어가 97점이었고 일본어가 80몇 점이었거든. 나 중국어 항상 못 맞았어.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1학기가 중국어 배경인데 2학기 때 30만. 30 나왔다고? 뭐 중학교 이 때 기술라는 외국어 할 거. 외고? 나 외고는 나도 외고 할라 했다가 아니, 나 영어 원툴이니까 아 내신 얼마였는데? 192인가 1이었는데 나도 마지막에 그냥 일반고 할 거니까 한 줄로 그거 짰어. 나 150. 안정빈이랑 그 아니, 중학교 때 한국사 공부 3번에 열심히 찍은 했어. 3번. 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 말하면 안 돼, 나 여기서. 응?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왜? 왜? 몰라, 그럼 말하면 안 돼. 아니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거 필요 없어 진짜. 열심히 안 안 했어. 했어. 나 엄청 놀았어. 나 벼락치기 해야 된다. 난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중학교 어디였는데? 대충 정천. 엄청. 대평은 씨. 개빡세. 맞아, 얘네. 1200명이어서 개빡세, 사람. 얘네 뭐야? 시험 일단 어려워. 우리 1000명인가 있었는데. 우리는 못 느꼈어. 약간 어려운 거 못 느껴. 순천주. 야 니네 몇 반까지 있어? 순천주? 11반까지. 너는? 12반. 우리 와. 7반까지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다 33명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34명, 34. 우리 20몇 명. 저거? 여기 정천이 좀 적긴 해. 근데 정천은 다 근데 다. 지금
지금 다 정규권 보면 다 대병 중이잖아. 그러냐? 다 정규권이야. 네 정규권 아니잖아. 나 30등 안 쳐줘? 개웃기네. 30등 안 쳐줘? 30등이 무슨 정규권이야. 그냥 아이 중상위권이지 가만있어 중상위권. 가만있어. Why? 동원 30등은 개 잘하는 거였어. 어쩔 티? 뭐야 또 자고 있어. 일어나. DT 보자 DT. 어? 에? DT가 있어. DT 안 봐보는 네 하지 마요. 안 봐. 아, 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이거 아 진짜 몰라요. 아, 진짜. 아니 봐야 돼. 범위가 저- 어디서요? 이거 방금 하는 거 순열. 아니 힌트 줄게 더 힌트 줄게. 아, 진짜. 아 힌트 쓰지. 아니 지금 하는 거 이거. 아니 개념도 모르는. 쌤 풀어주세요. 야, 쟤 진짜 막 나간다, 진짜. 야, 지금 막날이라고, 이거 진짜. 망라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DT 본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 원래 봤었잖아 DT는. 원래 안 봤는데? 뭘 원래 한 번 시험 기간 아니면 봐야지. 얘네 시험 기간이에요. 아저 시험 기간이야 쌤. 저 시험 끝난 주부터 시험 기간. 야 진짜 힌트 줄게. 진짜 힌트 줄게. 진짜 하나도 몰라. 야 같이 야 알았어 진짜 힌트 주니까는 진짜 옆에 짝꿍이랑 얘기하면서 하든가 이렇게 아 도움안 돼 도움안 돼. 한줌 당신 거 너무 이러고 있네. 다영 거 지민이 야 진짜 힌트 줄 테니까는 아 진짜 하자 개수. 야, 뭐야, 이거 개수. 아까 뭐였어, 이거? 3번에. 야 뭐 예를 들어서 야 진짜 힌트 줄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5에 매주잖아 아, 기억이 안 나. 어? 어떻게 해야겠어? 끝자리를 0이나 5로 맞추면 되겠지 그럼 되지 않니? 야 1번에 일단 박스 4개 그린 다음에 끝자리 0이랑 5로 맞춰봐 받아쓰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 답을 불러주시면. 나쁘지 않네요. 다 부르는 건 좀